갑니다. A2가 20이고요. 둘이 부호가 반대죠? 그럼 A5가 양수죠? 이해돼요? 점점 작아졌다는 뜻이 될 거잖아요. 처음에 양수였으니까. 이제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럼 이 친구가 절대값을 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단 말이지. 그럼 넘어가면 A5 더하기 A10이 0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뭐랑 같죠? 2A 15를 일어나는 2A 2분의 15가 같죠? 얘가 0이에요. 따라서 A 2분의 15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2가 22죠. 그러면 일반항은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0 마이너스 22 곱하기 n 마이너스 2 플러스 22 이렇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직선 구하듯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2 곱합니다. 그럼 분모가 11이네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4군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30이라는 일반항을 얻어낼 수 있죠. 이때 A15는 15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 되네요. 이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의 기본풀이가 되겠죠. 우리 수업에서의 기본풀이. 근데 있잖아, 지금 문제에서 일반항을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죠. 그럼 이렇게 풀어도 되죠. 2분의 15에서 0이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2분의 15번 더 가면 되죠. 공차인 D 마이너스 4를 A 2분의 15에서 얘가 0이잖아. 여기서 이만큼 더 가면 A 30이 되더라. A 15가 되더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죠.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한 게 얘니까. 다음. 질문이 없어도 불안하네. 보통까지는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우리 다 보통이 아니잖아. 아, 진호급이었다. 미안하다. 네? 아니야. 이거 제발 조심하세요. 이거 뭐 조심해야 돼? 너네 맨날 하는 실수가 뭐야 이거? 15 마이너스 6은 몇 D? 6D. 어떻게 생각해? 틀리지? 몇 D야? 7D야 7D. 여기서 얘 차이는 7개야 6개가 아니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무빙 지리는데? 오. 잡았다. 나이스. 제발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 구하려면 원래 이거 두 개 다 구해야 되지. 꼭 그럴 필요 있나요? 그럴 필요 없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한 건 이렇게 두 개 더한 것과 같죠. 그러니까 A4 플러스 15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A4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요. 다음 그거 없어? SN, SEN, S3N 그거? 일단 질문부터 처리하자. 48 예? 근데 이거 혹시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넘어가요. 그리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뭐 있지? 얘들아 생각해봐. 세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직각삼각형이 뭐 있어? 그치 3, 4, 5가 있지. 근데 얘 공차가 몇이야? 1이잖아.
그럼 얘는 곱하기 몇 해달라는 거야? 3 해달라는 거지. 그럼 뭐야? 9, 12, 15를 말하는 거지. 그럼 9 곱하기 12 나누기 2니까 6, 9, 54죠. 그렇죠? 답은 54예요. 49번. 세실근이 공차 D인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알파, 베타, 감마로 쓰기보다는 뭐라고 쓰죠? 알파가 있으면 알파 마이너스 D,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세근의 합이 뭐가 돼? 3알파가 되죠. 3알파가 몇입니까? 3입니다. 따라서 알파는 1이죠. 그럼 1과 1 마이너스 D, 1 플러스 D라는 세근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구하라는 거죠. 세근을 곱하면 1 마이너스 D 제곱이죠. 너가 뭐죠? 마이너스 8이죠. D제곱은 9. 따라서 D는 항상 풀마로 나오게 되죠. 이해돼요? D가 항상 풀마 몇으로 나온다는 것은 D제곱은 몇입니다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니? D제곱이 몇인지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린 뭐라 부르죠? 뭐라고? 2차? 무슨 2차? D제곱의 값이 나오는 2차 방정식 뭐라 불러? 4차 방정식이죠, 사실. 보기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보기차 방정식이 등장하게 되죠. 이해되니? 그래서 D제곱을 치환하여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죠. 그치? 알고 계세요? 100% 까먹어요, 여러분. 일주일 있으면 까먹습니다. 방금 얘기한 건. 까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절대값 D는 3이고 K는 다 곱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곱하면 1-D 제곱이고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3-D 제곱 마이너스 6 너가 K가 되죠. 답은 4번이네요. 뭐야 이거?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잠시만요. 아야. 이사 이거 공기청정기 안 됩니까? 이걸요? 하나 사주세요. 아 제가 사서 써도 돼요? 아 수업을 못 하겠어요. 네, 뽑기만 해주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맑은 공기를 훔쳐버렸네. 환자들만 살아 여기다. 손녀이구나. 야 훔쳐왔어. 공기청정기 훔쳐왔어. 어? 공기 때문에 콧물 나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아, 시끄러운 거 아니야 이거? 뭐예요? 제 거예요? 왜 흘리고 다은이 눈치를 보게 되지? 제 거예요 이러고 있네. 씨. 무슨 편인 줄 알고. 아니야. 아, 저기 있구나. 아 시끄럽네. 볼게요. 정음. 뭐라고? 카메라 볼게요. 올 거야? 네. 나이스. 좀 늦을게요. 얼마나? 한 30분에서 10분. 알았어. 알았어. 리허설이 미뤄지면 올 수 있고 못 미뤄지면은 미뤄지면? 아 아예 날짜가 미뤄지면? 네, 음. 근데 아예 1차 2차 두번 할 수 있어요. 1차 2차 뭐? 두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이게 불편한 게 있으면 티를 내야 돼. 이제 기침할 때 상담실 앞에 가서 할 거야 맨날. 담배 펴서 그러시는 거. 개소리 그만하라.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5인 원을 5개의 부채꼴로 나누었더니 넓이가 작은 것부터 등차 수열을 이뤘대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죠.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일정하잖아. 그러면 세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세타에 대한 1차고 L에 대한 1차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배운 게 뭐예요? 호도법이죠. 호도법. 그쵸?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해서 호도법으로 각을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 가장 작은 걸 세타로 잡으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여기 뭐라 해? 이 문제 뭐 어떻게 틀릴까? 2세타 이래요. 그게 아니지. 세타 플러스 D죠. 그죠? 조심해요. 2세타, 3세타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세타부터 마지막이 몇이에요? 세타 플러스 4D죠? 이걸 다 더하면 5세타 플러스 10D가 될 거예요. 얘가 몇이죠? 2파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360도다. 다음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가 2배다. 넓이는 뭐에 비례한다?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해요. 따라서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의 비는 얘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럼 세타 플러스 4D는 가장 작은 거 세타죠. 세타의 2배입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세타는 4D. 뭐 구하래요?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2분의 1 R제곱 15제곱 곱하기 세타. 그럼 세타가 4D니까 그냥 8D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30의 제곱 D가 몇이냐 라고 묻고 있네요. 이때 넣어봐. 20, 30D네. 그럼 D는 15분의 파이구나. 그래서 너는 60파이구나. 답은 60이 되겠네. 아이 쉬워. (53) 했죠? 66 지금 16 안 하세요. 넘어가요. 네. 넘어갑니다. 끝이지? 그거 어딨냐? 글쎄 뭐 말하는지 알지? 10, S10, S20, S30 어딨어? 안 넣었을 리가 없어. 조금 넣었어. S10이요? 아니야. 기다려 그냥. 넌 기다려. 도움을 드리려고. 가만히 있어. 네. 만들게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의 합을 SN이라 할 때 S12 30이고 S22 60이래요. 좀 바꿀까? 55입니다. 이때 S30이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 문제 어떻게 풀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써야지. 2분의 뭐 10 곱하기 A 플러스 이렇게 써야지. 공식 써야지.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것과 11부터 20까지 더하는 것과 21부터 30까지 A30까지 더한 것을 기준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 30이라는 친구는 여기죠. 얘가 S10을 의미하죠. 우리 지금 10, 20, 30이라 이렇게 푸는 거 아니지. 그냥 N, 2N, 3N일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 15일 때도 똑같이 풀면 돼요. 잘 봐. 자, 여러분 얘랑 얘가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친구가 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A1이 A11이 되고 싶으면 며칠 더해야 될까요? 10D를 더해야겠죠. A2가 A12가 되고 싶어요. 몇 D를 더해야 할까요? 10D를 또 마찬가지로 더해야 돼요. A2가 A12가 되고 싶으면 10D를 더하라. A3이 A13 되고 싶어도 10D 더하죠. 그러면 결국에 너에서 너로 갈 때 몇 D를 더하게 돼요? 10의 제곱 D를 더하게 되죠. 이렇게 10D를 10번 더하는 거니까 1번 해도 될까? 이렇게 더한다는 거예요. N제곱 D를 더하게 돼요. 얘가 AN이라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요? 똑같죠? N제곱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1번에서 바로 쓸게.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A2N이고 A3N이다. 이거 앞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N 플러스 1이죠. 2N 플러스 1이고 그럼 이때 여기가 SN이고요. S2N은 여기까지 더한 게 S2N이죠. 근데 우리는 너가 등차 수열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길 구해야겠죠. S2N-SN 이렇게.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 여기까지 다 세 개를 다 더한 게 S3N이니까 S3N-S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이웃하는 항 사이에 합은요. 이웃하는 몇 개를 더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A5 더하기 A6 더하기 A7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첫 번째 3A 6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S7-S4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표현일 거예요? 위아래? 위에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같은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알겠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일반 항의 영역으로 떨구는 것이 좋은 거야. 어찌 됐건 간에 그럼 알 수 있는 게 자, 편이에요. 편의상. 오쉣. 여기서 마이너스 S 0이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지면 S0은 항상 몇이죠? 0이죠. 그러니까 그냥 빼기 0을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S KN 마이너스 S K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이러한 수열로 작성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수열을 보겠다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 S10, 1을 대입하면 S20 마이너스 S1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S30이거든요. 그럼 S30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보시면 되죠. 예, 그럼 S30 마이너스 S20이 있어. 그럼 S30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얘를 여기다 더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S20 마이너스 뭐가 돼? S10이 되지. 그럼 결국엔 얘도 더한다는 거지. 플러스 S10까지 하면 얘가 S30이잖아. 결국에 S30이란 값은 어떤 값이야? 당연히 얘네 셋을 다
더한 값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근데 얘네가 무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잘 봐. 얘랑 얘를 더하면 뭐가 돼? 얘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답이 얘 곱하기 3인 거예요. 그죠? 그럼 갑니다. 얘에서 얘 빼면 몇이에요? 25 곱하기 3, 75. 얘가 75인 거죠. 이렇게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지. 알겠니? 자,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 오늘 등비 수열할 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등차에만 의존해서 공부하지 말고요. 아, 이런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빼서 곱하기 3하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어요. (20에서) SEN에서 SN을 빼가지고 곱하기 3하면 너가 바로 S3N이 되더라. 언제만? 등차 수열일 때만. 등차 수열일 때만. 어려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26번입니다) 풀진 않을 거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등차 수열 AN이 저렇게 됐대. 자, 저는 이런 문제가 떠올라요,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fx는 0에 세근이 3차 방정식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러면 f 3x-10은 0의 세근의 합이 뭐죠?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되잖아. 그럼 x가 뭐가 돼야 돼? 3분의 알파 플러스 10이 돼야 되니까 세근의 합이 뭐가 돼?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그쵸? 이거 사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땐 몰랐지만 뭐예요? 이거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그거예요 지금. 그치? 8, 10, 마이너스 12, 10 저 숫자가 똑같으면 이런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AN에다가 EN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AEN 정확히는 뭐 플러스 뭐 3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EN 그럼 얘는 N에다 몇 넣었어요? 3 넣은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떠한 합성함수를 정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 그럼 AEN 그럼 N에 3 넣은 거라는 거잖아. 그럼 뒤엔 뭐라 쓸까? 2씩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 증가? 감소죠?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때렸다 이거죠 결국에는. 그치? 근데 여기까진 좋아. 근데 얘네 둘은 역행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불규칙을 살짝 넣음으로써 이런 풀이를 지금 없앤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문제 푸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생각나서 얘기합니다. 시간 좀 드릴까요? 풀어보세요. 갑니다. 어떻게 풀어? 그냥 저거 그렇지. 이제 기본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8d가 10입니다. 케이스를 나누죠. 둘 다 양수, 뭐 둘 다 음수 뭐 이런 걸로 케이스를 나누겠지? 이해되니? 그럼 케이스 나누면 몇 개 나와? 응? 얘 케이스 몇 개로 나뉘어? 그러니까 얘를 여러분 케이스로 4개로 나누면 안 돼요. 2개만 나누면 되죠. 어떻게 나누죠? 더해서 0, 빼서 0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치? 둘이 뭐 하고 싶어? 얘들아?
이 두 안에 있는 두 친구를 뭐 하고 싶어야 정상일까? 빼고 싶어야 정상이야. 왜? 빼면 a가 사라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냐? a8 마이너스 10과 a6 마이너스 8을 뺐을 때 0이 나오는 케이스와 a12 마이너스 10에서 a10 마이너스 12를 뺐을 때 0이 나오는 케이스. 그리고 둘 다 아닌 케이스. 저는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원래는 어떻게 나눠? 이거에서 케이스 두 개 나뉘고요. 너에서 두 개 나뉘어서 총 2 곱하기 2에서 4개로 나누잖아. 근데 그 중에서 히트가 얘네 둘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치? 이게 내가 원하는 풀이에요. 내가 원하는 풀이.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서 기인한 풀이야. 근데 얘들아, 문제가 좀 어렵지. 근데 절대값이 나왔지. 그럼 보통 절대값을 얘들아 빼서 0이려면 얘들이 부호가 같아야 되지. 근데 절대값은 보통 언제 나와? 부호가 반대일 때 나오거든. 그죠? 이해가요? 저는 이런 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에요.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처음에 풀 때. 아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렇다고 보자니 절대값을 포함하면 보통 부호가 반대인데. 그럼 더하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너랑 너를 더했을 때 0이 된다. 아, 그럼 그래도 뭔가 보이지 않니 얘들아? 안 보이니? A6 더하기 A8이 18이라는 건 A7이 9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더하든 빼든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거죠. 출제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까지 눈치를 깠다면 그냥 케이스를 4가지로 나누는 게 맞아. 의도가 잘 보이지 않으니 그냥 일반적인 풀이, 가장 플랫한 풀이를 하는 게 나아요. A6-8과 A8-10을 더하면 0이면 A7은 9고요. 그 다음 A8-10에서 A6-8을 빼면 0이야 만약에. 그러면 얘 뭐가 나와? 2D-2가 나오죠. 그럼 D가 1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안 되는 케이스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치? 하나의 항이 나왔고 하나의 항이 나왔으면 정해진 거거든요. 수열이. 그러면 얘는 이제 그냥 체킹 수단이 되는 거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안 되는 걸 걸러주는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거. 다음 오른쪽도 가볼게요. 둘이 더합니다. A 11이 11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더했을 때 0이 된다면. 그 다음 뺐을 때 0이 되면 2D가 2다. 얘도 D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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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면 A7이 9면 공차가 몇이야?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만큼 두 번 더하면 11이 돼? 가능하네. 그죠?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니까 답이 되겠죠? 그죠? 딴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A7이 9야. 공차가 1이냐? 틀렸죠. 이제. 다음 요렇게는요. 공차가 1이면 A11이 11입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되나? 잠깐만. 이거 어때? 둘 다 공차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A1이 얘가 맞다면 답이 뭐가 돼? 8 빼가지고 1번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 D가 1이면 A에는 D가 1이니까 n-9 플러스 10 n 플러스 1이 나오네요. 그러면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되고 얘는 7-8이고 음수고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9-1이고 얘는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얘 되는데? 응?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식 자체? A8 마이너스 A6 마이너스 2는 0
얘가 2D. 그 D가 1. 1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기 A10 이거- 마이너스 12 저기가 성립이 안 돼. A버? 저기 뒤에 거가 성립이 안 돼. 뒤에 거야? 괜찮아요. 얘가 11이잖아요. 얘가 13이네요. 안 돼, 누. 탈락. 그래서 얘가 맞는 거죠. A에는 공차가 2분의 1인 거죠. n-7, H는 9 쓸게요. 이렇게 되네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네요. 답은 2번이네요. 그치? 이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 같아요. 쌤이 알려주고 싶었던 건 이 풀이로 오면서 이제 머릿속에 어떤 시행착오가 일어나는가, 나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 33. 자, 분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내신은 이렇게 계속 나와. 이렇게 평행해? 여기서 끄덕끄덕이 나오면 안 돼. 첫 번째, 확인된 사실만 써요. 제발. 그림 보고 추측하지 마.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분석해서 이렇고 아니런 거 아닐까? 근데 평행하니? 라고 했을 때 자신만만하게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확인해 보세요. 확인. 두 도로가 60도 각을 이루며 만나고 점 P 방향으로 30m 떨어진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여기부터는 20이죠. 그 다음 5에서 점 Q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처음으로 발견하고 30이다.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해 지금? 첫째 한 거 공차를 의미하는 것 같죠. 뭐야 틀었는데 왜 또 자체 얘기를 하지? 가로등 개수가 점 P까지 설치된 여기 가로등 개수가 점 O에서 Q까지 설치된 가로등 개수의 2배라고 하네요. 이때 점 P와 Q가 사이 거리가 190이래. 190.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코사인 법칙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를 개수가 몇 개라 할까? 얘를 n개라고 하자. 그러면 n개 설치됐어요. 그럼 40 플러스 30? 40 플러스 30? 30? n-1이죠. 가로등이 처음 설치됐을 땐 30이 더해지지 않아요. 그지? 그럼 얘는 2n개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돼요? 30 플러스 20 곱하기 2n-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이 60도를 이용하여 코사인 법칙 때려서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문제는 양정 배제만 들으세요. 변형되기가 꽤 쉽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변형을 하실래요? 어떤 변형을 하고 싶어요? 이건 수열의 합으로 바꾸기도 좋은 문제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를 일반화를 했잖아, 쌤이 이렇게. 그럼 40n 플러스 10이고 여기 몇이야? 30n 플러스 10이잖아. 그러면 그냥 얘를 그대로 끌고 가서 n값이 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an으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는 an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n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할 확률이 높겠죠.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너 코사인 60도 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등장할 거 아닙니까? 웬만하면 2차가 안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 뭐 낼래요?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그마 an 제곱 해서 n의 1부터 몇 가지 넣어가지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문제로 변형할 수 있겠죠. 또는 이 친구가 이쁘게 어떻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를 낼 수 있어? an 제곱 분의 1 해가지고
부분 분수식 문제로 바꿔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하셔요. 넘어갑니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랑 나와 있으면 뭐 하고 싶어야 되죠? 빼고 싶어야 돼요. 일반적인 방법은 뭐죠? 이걸 전부 다 펼치는 거죠. 공식으로. 쫙쫙 펼쳐서 쓰는 건데 우리는 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sk 플러스 2에서 sk를 빼요. 그럼 뭐가 나와요? ak 플러스 1 플러스 ak 플러스 2가 나와요. 근데 이 둘의 관계도 알고 있잖아. 몇만큼 차이나? 이만큼 차이 나거든. 근데 얘가 몇이에요? 4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걸로 표현할게요. 그럼 2ak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죠. 얘가 4라는 거야. 그러면 ak 플러스 1은 1이 되죠. 자, 이제 문제에서 a2k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k 값을 알아야겠죠. 근데 얘들아 ak가 몇이니? 마이너스 1이거든. 얘들아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자체가 앞선과 아예 독립된 K 형태의 묶음들이란 말이야.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문제가. 그러면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바라봐도 괜찮은 거라는 거지. 기준을 여기로 두라는 거야. 첫째 항으로 두지 말고. 쌤이 개념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 제발 첫째 항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나는 한 점으로 인식해서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ak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ak 마이너스 1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는 저 마이너스 16이라는 값이 어떻게 보여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6 맞죠? 그럼 몇 개 더 했어요? k가 몇이죠? 4라는 거네요. 이렇게. 얘가 첫째 항이었다 이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 8이 몇이냐고 묻네요. 그럼 A4에서 몇만큼? 4번 더하면 되죠? 공차를. 답은 7이 되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뭐 구하래요? 3, A11을 구하래요. 결국에 A11이 몇이지?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모든 항의 합이 1091에 그러면 등차중항 이용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2 플러스 102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2분의 n을 곱하면 1092가 나와요. 이 얘기죠. n값 나오니까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거는 어때요? 하나의 항의 값이 나왔네. 그치. 2ak-2라는 걸 알아야겠죠, 일단. 그러면 ak-2는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에서 A3은 42예요. 이때 SK가 K제곱이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 수열의 합 공식이 N제곱이 나온다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떠한 K 값에 대해서 SK는 그 값의 제곱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냥 K제곱이 나오더라. 모든 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랑 얘로 이거 어떻게 풀까요? 그렇지. 3이랑 k-1을 더하면 몇이 나오죠? k 플러스 1이 나오죠. 그 말은 얘네가 너의 등차중앙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면 S19가 몇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19 곱하기 a의 2분의 1 플러스 19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 얘가 19 곱하기 a1 더하기 a19를 2로 나눈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등차 중앙에 의해서 a 2분의 1 플러스 19와 같으니까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 더해서 k 플러스 1이니까 아, 너 더하기 1과 같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돼? 32가 되는군요. 32 되는군요. 그럼 얘한테 2분의 n 2분의 n k를 곱하니 k제곱이 됐다. k는 15다. 이렇게 나오네요. 쉽죠? 당연히 기본풀이를 할 줄 아셔야 합니다. 68도 비슷한 결의 문제 같죠? 딱 보니까. 보이시나요? 이제 문제 분석이 돼? 첫 번째 식. 뭘 줬죠? A2를 줬죠? 뭘 줬죠? AK-1을 줬네요. K-1과 2를 더하면? 그럼 K 플러스 SK 플러스? SK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사실 이게 어려움 오일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항 하나 주고 항 하나 주고 얘 구해보실? 이런 문제인 거야. 응? 69번 가.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34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결국엔 뭐야? 이렇게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더하겠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이라고 하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4a 2분의 5가 나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더하면 5고 이렇게 더하면 5니까. 아, 여기 나왔고 뒤에도 나왔구나. 그러면 아, 뭐야. 등차 중앙 쓰라는 거네. 같은 얘기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뭉태기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치? 78 풀었죠 다들? 자, 지금 보시면 이 길이들을 전부 다 뭐 해달래? 막 더해달래지. 그러면 이 함수값끼리 빼는 거지. 그럼 이게 유심히 잘 보여야죠. 그쵸? 수열의 합을 쓰겠다는 거잖아. 수열의 합. 등차 수열에 너무 한정되어 있지 말라고. 우리 결국에 기말고사에는 수열의 합 단원도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ln의 식이 뭐가 나올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니? ln이 n에 대한 1차식이면 뭐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n이 미지수,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어. 그러면 아, 등비수열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 친구가 2차식이 나오면 아, 뭐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쓰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유리식이야? 그러면 뭐 부분분수식 써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어때? 같아요. 아, 그럼 뭔가 등차 수열인가? 라고 떠올려 볼 수 있겠는 거죠. 그쵸? 여러분 어차피 우리 등차 수열만 배울 거 아니니까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래요. 어떤 문제를 풀던 등차 수열 단원이니까 이게 왜 등차 수열이지? 이러지 말고 등차 수열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치? 일반적인 풀이를 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는데 벌써? 아, 벌써가 아니네? 너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수업. 104번.
방학 때는 너 기억나나? 방학 때요? 기억나? 아, 캠프는 안 했어요. 뭔 말이요? 첫 번째.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래. 근데 TN이 일단 이 생각부터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일까? 나 뭔 얘기할 것 같아? 왜? TN을 썼냐? 그렇지. 문제 어딜 봐도 뭐가 없어 지금. SN이 없다는 거야. 왜 굳이 TN을 썼냐? 출제가 의도가 여기 있죠. 이걸 뭐라고 잡아라. SN으로 잡은 거야. 어디서? 해설에서. 그치? 해설에서 얘를 SN이라 잡고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써버린 거지. 그래서 TN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SN이라 잡을게요. 그럼 절대값을 때렸어. 느낌이 와. 제발. 내가 써야 꼭 대답하지. 0보다 작습니다. 이거 알고 가야겠죠? 첫째 항과 공차가 부호가 반대여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이때 16, 17, 18 이런 얘기 하네요. 그럼 얘들아, 저 이야기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좀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T17이라는 친구가 양쪽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죠. 그치? 여기서는 양쪽이 있으면 가운데 있는 애가 이 두 친구보다 모두 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치? 수투로 보면 극대 이런 느낌의 문제를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엔 여기라는 거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17이 가장 축에 가까워요 라는 뜻이지. 이거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세 글자를 이용해요. 반올림 느낌을 이용한다는 거죠. 반올림. 너라는 친구를 반올림 했을 때 17에 가장 가까워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축 바로 써도 돼? 안 되겠지? 안 될 것 같죠? 축은 16.5부터 17.5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축이 16.5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같아져 버려. 17.5면 T17과 T18이 같아져 버리겠죠. 따라서 얘는 둘 다 등호가 포함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근데 이 친구를 써볼 수 있잖아. 축이란 친구를. 그죠? 그죠? 그럼 공식 써도 되는데 외워줄 수 없나? 외워줄 수 없나? AN이 0이 되는 N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SN의 축은 얘와 몇 차이? 2분의 1 차이라고요. 몇이죠?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여러분. 외워주세요. 그래서 있잖아.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바라지도 않아. 잘 봐. 이거 양쪽이 점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얘 차원으로 가져오면 점오가 사라져요. 이해되겠니? 양 변에, 모든 변에 다 뭐 하자? 2분의 1을 더하자는 거야. 그치? 그럼 17, 18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D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쉽게 변하죠. 굳이 0.5를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야. 결국에 17 이렇게 되고요. 근데 첫째 항이 나왔죠. 50. 그럼 뒤에 범위가 나오죠. 피트로 보니까 분문제 마이너스 50분의 D는 17분의 1 초과 16분의 1 미만. 그럼 D는 마이너스 50 곱하면 마이너스 17분의 50 미만 마이너스 16분의 50 초과. D가 맺히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D는 마이너스 3인가요? 근데 문제에서 TN이 TN 플러스 1보다 큰
n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뭔가 감소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감소. 그러니까 여기 가기 전 마지막이 어디냐, 대충 이런 얘기지. 이렇게 되기 전 마지막이 몇이냐. 그러면 여기가 몇인지가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d가 마이너스 3이면 얘가 몇이 돼? 축이 마이너스 d분의 a 3분의 50 플러스 2분의 1. 통분하지 말고 여기서 정수를 뺄 만큼 빼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뺄 만큼 빼세요. 그럼 16 뺄 수 있나요?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죠. 맞니? 그럼 자, 잘 들어. 자, 확대해 볼게.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17점 몇이잖아. 근데 17점 몇인데 17.5보다 왼쪽이지. 이거 이해되니? 계산해 보면 이런 계산 어디서 많이 해봤어? 삼각함수에서 많이 해봤잖아, 그렇지? 2분의 1, 3분의 1 이런 거. 그럼 6분의 5가 되지 않냐? 6분의 7이죠. 죄송합니다. 6분의 7이잖아. 그러니까 17 더하기 6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7.5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 쌤이 수업 시간에 했었죠. 얘가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어때요? 얘가 당연히 얘보다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건 그 값을 대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고요. 얘가 17.5보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대수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대수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n이 17이면 어때요? 얘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해요, 안 해요? tn이 더 커요, 안 커요? 안 크죠. t17이 t18보다 작잖아요. 그죠? 답이 몇이에요? 16 아니야? 아, 여기 17이 아니잖아. 곱하기 2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34 플러스 3분의 1이죠. 그렇죠? 34 플러스 3분의 1.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러니까 34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 답은 33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계산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이런 사고가. 찍기 아니죠? 이 정도면?